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를 결정짓는 당내 경선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지는데요. 김우남 문대림 예비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도 열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도지사 후보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김우남 예비후보는 면세특구 추진과 농업 직불제 확대를, 문대림 예비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탐라대 부지의 4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월 10만 원대 청년 영구 임대주택 5,000호를 임기 내에 지어서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제주를 아시아의 인권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 인권위원회 구성, 아시아 인권선언, 결국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제주에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그동안 제기됐던 문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업체와 공동으로 경매 물건을 그것도 경매를 통해서가 아니고 지금 매수자 협의 절차를 통해서 그거를 샀다고 하는 것은 지금 후보님 도의원 지금 하시는 말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책임지겠습니다. 네, 네.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네. 고발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5억이라고 하는 정도의 그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민 경제를 얘기할 수 있고. 문대림 예비후보는 의혹에 대한 왜곡이 심하다며 불공정한 선거운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거의 인격살인에 준하는 이런 논평을 했다가 볼 사람 다 보고 5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도 문자로 예를 들어서 후보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와서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이해해달라라든가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중이지만 제가 몰랐고 오늘 만약에 토론 끝나고 가서 확인해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는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두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르면 오는 15일 발표되는 경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제주에서도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가 어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모 분향소는 오는 16일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운영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추모객을 맡고 있습니다. 또 분향소 운영 기간 동안 세월호 사진전과 노란 리본 만들기 등의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 개발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업체 대표와 임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허위 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돈을 빼돌렸습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텅 빈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는 한 사회적 기업.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가죽을 원료로 가방과 액세서리 제품을 생산하던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업체 대표 56살 정모 씨와 최모 이사 등 3명이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사업 개발비 명목으로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9,600여만 원. 하지만 실제 시제품 개발에는 사용하지 않고 직원 인건비와 개인 생활비, 심지어 자신의 사기죄 벌금을 내는 데 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약서 같은 것을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낸 다음에 그 보조금을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개인 채무라든지 아니면 직원 급여라든지 그런 식으로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 적발돼가지고 이 업체는 지난 2012년 예비 사회적 기업에 등록한 뒤 2014년에 정식 인증을 받았는데요. 1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고 불과 2년 만인 2016년 말에 폐업 신고했습니다. 행정기관에는 부풀린 거래업체 견적서를 비롯한 허위 정산 자료를 제출해 정기 점검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일단 사회적 인증 기업 취소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정 수급액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환수 조치하고. 경찰은 정 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21세기 한중국제교류협회와 서복문화국제교류협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주 제주 중국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재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주 제주 중국 총영사관이 지난 1월부터 중국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하면서 관광업계와 도민들이 광주까지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제주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총영사에게 요구했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저공해 차량은 전국 공항과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2013년 5월 이후 차량만 혜택이 가능해 비수도권 운전자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 MBC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에 살고 있는 장모 씨는 지난 2012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해 운행을 하다 얼마 전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 씨는 차량 제조사로부터 받은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갖고 차량 등록소를 찾았지만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2013년 이후 등록된 저공해 차량만 혜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012년 차를 사서 운행하다가 얼마 전에 제 차도 저공해 스티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으러 왔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되는데 지방에서는 2013년 이후 차만 된다고 그래서 황당하네요. 같은 시기에 차를 샀더라도 수도권 주민은 혜택을 보고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지역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를 상대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당 기관은 관련 법만 따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3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시행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공해 자동차 표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경북 도내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3,701대,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다른 저공해 차량까지 더해지면 많은 차량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경기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저공해 차량 100만 대의 불이익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온은 내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지금 시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제주가 14도, 조천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14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한림과 대정이 20도, 고산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로 예상되고요.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의 낮 기온은 성판하기 16도, 윗새오름이 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고요. 우도와 가파도가 13도, 마라도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 없겠고요. 광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모레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져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 환자가 올해 제주에서 2명째 발생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에 사는 50대 남성이 지난 5일부터 몸살과 발열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뒤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FTS는 보통 4월에서 11월 사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과 소화기 증상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 2013년 이후 제주에서는 51명의 환자가 발생해 8명이 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9살 천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왔다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 이들은 중국 SNS에 무단 이탈을 시켜준다는 광고를 낸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른 중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 과반수가 성산 제2공항이 아닌 다른 대안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2.7%가 성산 제2공항 추진을, 34.5%가 다른 방안의 확충, 16.2%가 공항 확충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는데 도민행동은 성산 제2공항보다 다른 대안이 50.7%로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민행동이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현장 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 실습 도중 숨진 이민호 군을 추모하는 조형물을 제주도 교육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도교육청에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든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을 금지할 것 등의 내용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교육청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